안녕하세요. 외신의 유익한 경제와 금융정보를 찾아서 해설해드리는 머니부모입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전자화폐 발행을 놓고 세계 금융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향후 금융의 미래를 놓고 연초부터 최근까지 외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는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전자화폐와 금융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약자는 CBDC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금융 판도 변화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배경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전적인 개념은 별도의 디지털 화폐를 설명하는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부모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 외신들이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발행을 놓고서 굉장히 많은 기사와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전자화폐 발행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을 보면 다가오는 통화전쟁, 전자화폐 대 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전자화폐가 통화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왜 수고스럽게 디지털 커런시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짚어볼 것은 전자화폐의 강점입니다. 이체 비용, 시간의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용화폐의 발행 관리 비용도 대폭 축소할 수 있죠. 여기다가 최근 일평균 외환 거래 비중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이릅니다. 절대적이죠. 이 과도한 영향력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외환 점유율 증가로 미국 경제의 재정, 통화정책, 경기 변동 영향에 전 세계가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벤트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벤트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은행의 총재가 달러의 정치와 달러 지배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지적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글로벌 공공 암호화폐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이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연구 개발 중이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직접 만들고 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급격하게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디지털 화폐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도피할 경우 시중 유통의 중심인 디지털 통화를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함으로 해서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권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직접 민간에 화폐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증가될 뿐만 아니고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 발생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교환 수단으로서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이 2020년 리브라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민간 암호화폐 시장이 주요 통화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례를 보듯이 순식간에 확산되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물론 시니어리지라는 주가가 지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발권 이익까지도 다 뺏길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시대적으로 기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발행 논쟁에 중국 인민은행이 정점이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의 기사들이 그 관련 내용들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9월 22일, 11월 11일 전자화폐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은 많은 외신들이 8월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유사한 전자화폐를 발행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인 것이죠. 9월 들어서는 11월 11일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발행 전자화폐가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나온다는 뉴스가 최근까지 집중됐습니다. 이 외신에 대한 반박 기사로 중국 인민은행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 전자화폐는 비트코인과는 다른 중앙 통제가 되는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개발 중이고 정부 신용을 받는 법정 화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의 전자지갑이나 온라인 결제용 결제수단이 아니고 현재 위안화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도 아닌 디지털 위안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이원화된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중앙 통제를 채택하고 현재 중국인민은행과 민간 상업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는 현금 서비스들이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민은행의 전자화폐는 소매사업에 유통돼서 국민 일상의 지급을 편리하게 만들 것이고 탈중앙화된 가상화폐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민은행 전자화폐에 대한 기술은 수년 전부터 개발 누적해오고 있지만 아직 기술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인민은행의 전자화폐는 초당 3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주의 최대 트래픽은 2018년 초당 92,000건이 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처리 방식을 감안할 때 기존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술이 결정돼도 이 신기원적인 중앙은행 전자화폐는 안정성과 안전성에 많은 시간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심천이 CBDC를 론칭하는 시범도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정부는 금융허브 홍콩에 인접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키울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심천에서 전자지불 수단으로의 전자화폐라는 프로젝트로 인민은행이 100% 출자한 자회사 심천금융기술에서 연구 개발 중이라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에 정통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입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라는 전자화폐를 개발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높겠죠.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앙은행 전자화폐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는 중앙은행 전자화폐가 국제적으로 사용되려면 국제적인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돈세탁 문제, 테러 범죄, 은닉자금 문제, 탈세와 고객정보 유출 관련 여러가지 이슈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년간 이미 많은 기술 특허를 보유하면서 개발을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페이스북이 2019년 리브라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할 때까지 자체 전자화폐에 대해서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금년 8월에 관련 내용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4개 국영은행과 위챗페이를 가지고 있는 텐센트, 은행 간 공용카드인 유니온페이, 그리고 알리페이라는 전자화폐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 그룹의 엔트 파이낸셜까지 참여하는 전자화폐 코인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상업 비정부 기관에서 폐쇄망으로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유니온페이는 소매유통, 기업금융, 국제금융 플랫폼에서 중앙은행 전자화폐 이용 가능성을 계속 테스트 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디지털 위안이 첫 번 테이프를 끊고 뒤에 비트코인과 달러가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초로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도입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중국 위안화가 현재 국제결제 시스템으로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달러 중심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중국 위안화의 성장은 한계가 있고요. 또 달러 통화가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위협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중국 위안화를 국제화를 하고 싶은데 최근까지 중국 위안화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달러에 대항하는 국제화를 추진하고 싶은 동기가 있고요. 비트코인, 리브라가 미래의 결제 수단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간 가상화폐의 전자결제 주권을 상실할 위험을 느꼈다는 것이죠. 중국은 2017년 비트코인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 완벽한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또 중국 자체 경제 문제에서 그림자 금융 등 부실화된 부채 문제로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중앙 통제를 벗어난 분권 방식의 블록체인형 전자화폐가 범람 시에는 그림자 금융이나 이런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금융 영역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고요. 특히 자본의 해외 이출 사태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우려에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리브라 자체는 그 가치를 결정하는 통화 바스켓에 미 달러가 50% 이상이고 주로 달러 영향권 있는 통화들이 주요 통화고요. 초창기에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28개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거나 미국과 비즈니스가 연관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배제된 리브라가 전자화폐 주도권을 잡을 경우에는 중국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통화 시장에서의 위축이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감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만들고 먼저 표준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끌고 가고 싶은 그런 동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놓고 각국이 다양한 의미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달러 지배 시스템의 통화 시장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리브라나 비트코인의 민간 전자화폐가 통화 시장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도 중앙은행 입장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배경에는 전자화폐가 미래 통화 시장의 주류 내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은행이 통제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동기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의회와 중앙은행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케이스를 볼 때 굉장히 좀 보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전자화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화폐 통제권이 민간에 넘어가거나 페이스북에 금융 독점권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페드도 전자화폐 도입을 결국은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디지털 위안화와 같은 디지털 달러 형태의 전자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달러의 현재 절대적인 외환시장의 지위, ICT 기술의 우위를 감안할 때 미국의 또 다른 세계 시장을 쥐흔들 해결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행 총재가 이것을 우려해서 먼저 글로벌 공용 전자화폐를 만들자고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설을 들어보면 어떠세요? 미국이나 중국이 전자화폐를 도입하면 그에 중앙은행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IT망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중앙은행 전자화폐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마치 전 세계 인구가 스마트폰에 저항하지 못하고 생활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자화폐 논쟁,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신에서 중요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찾아서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